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최정우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디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총 세 가지 논문입니다. 소개해드릴 논문 중에 1번이라고 표기된 논문이 일부의 어노멀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탐지 모델을 학습하도록 설계한 최초의 딥러닝 방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한 논문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논문을 통해서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저자의 후속 연구 두 편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자의 홈페이지도 존재하셔서 저자에 대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개념은 학습을 할 때 소수의 레이블드 어노멀리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가정에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는 퓨샷 러닝과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뒤에서 논문을 살펴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제 생각을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노멀리가 소수 존재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노멀 데이터를 잘 활용하거나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보자 라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적은 양의 어노멀리라도 버리지 말고 잘 사용을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을 읽다 보니 데이터 에피션트 측면에서도 다루는데 데이터를 남기지 말고 잘 활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발상이 좀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논문에서는 현재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초고차원의 데이터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저자는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에서 로우 디멘셔널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레귤러리티 인포메이션을 보존하는 것에 좀 더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정보를 조금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 차원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서 아웃라이어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학습이 시도되었지만 차원 축소 이후에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었고 이는 옵티멀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이상 탐지 성능을 가져온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에서는 소수의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기존 연구들의 리프레젠테이션 학습 방법은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고 현실 데이터에서 사용 가능한 일부의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서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통합을 한 랭킹 모델 베이스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이 프레임워크를 인스턴스한 메소드를 소개를 합니다.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터에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통합을 하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달성하게 됩니다. 제안한 방법론은 REPEN이라는 메소드로 인스턴스화하는데 랜덤 디스턴스 베이스 메소드를 위한 커스터마이즈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합니다. 이는 입증 가능한 에러 바운드와 높은 확장성을 갖는 샘플 베이스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논문은 해당 모델로 실험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리지널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터 대비 높은 AUC와 속도 개선을 이뤘고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 갖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리고 레이블드 아웃라이어 사용해서 최대 32% AUC 향상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넓은 범위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그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의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타임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도 리니어하게 타임 컴플렉시티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랜덤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연구입니다.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타임 컴플렉시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덱싱이나 혹은 분산된 컴퓨팅 테크닉을 통해서 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논문에서 사용된 랜덤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 혹은 앙상블 방법을 통해서 타임 컴플렉시티는 줄이고 낮은 false positive 에러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subspace based approach나 혹은 outlier feature selection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했지만 한 100개 정도의 피처를 갖는 데이터셋에만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1000개 이상의 어떤 초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한 연구입니다. PCA나 오토엔코더 계열 매니폴드 러닝 방법론은 이너와 아웃라이어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클러스터링과 데이터 컴프레션 같은 태스크로 데이터의 레귤러리티 인포메이션을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요한 irregularity 인포메이션이 무시될 수 있는데 로버스트한 리프레젠테이션 관련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됐지만 주로 바이어스를 해결하는 데 포커싱이 되었고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할 때 후속으로 수행하는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 방식은 서브옵티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프라이어 날리지로 레이블드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입니다. unsupervised outlier detection에서 아웃라이어는 데이터의 노이즈나 혹은 관심 없는 어떤 오브젝트로 여겨집니다. 그래프 아웃라이어 디텍션에서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사용 방법이 있었지만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좀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액티브 러닝이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도메인 전문가를 통해서 아웃라이어 레이블을 해서 디텍터 성능의 향상이 가능했던 방법론이 있지만 익스퍼트에게 계속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인라이너 캔디데이트 셋과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 셋으로 나눕니다. 이후에 랜덤하게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한 뒤에 아웃라이어 스코어 베이스드 랭킹 로스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프레임워크의 상세한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레이블드 인라이너 혹은 아웃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은 랜덤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스코어링에 맞도록 조정이 됩니다. 메타 트리플렛 샘플링 레이어를 통과한 아웃풋은 랜덤 서브샘플링을 통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는 랜덤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스코어링과 맞춰지게 됩니다. 릴라이어블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 셋을 선정을 하는 것이 트리플 샘플링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그런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두 가지 어프로치로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데 쉐비슈프 방정식과 또 혹은 소수의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투이션입니다. 첫째로 representation F는 스코어링 펑션의 가이드를 받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면 F 함수의 아웃 값으로 스코어링 펑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F는 아웃라이어를 구분을 위한 그런 스코어링 펑션의 세타 값의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타는 highly relevant space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스페이스보다 정확도가 좀 더 높게 됩니다. 셋째로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스코어링은 고차원에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높은데 로우 디멘셔널한 스페이스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하게 되므로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고 또한 인덱싱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속도를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라이너 캔디데이트 셋과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 셋을 구분하는 아웃라이어 스레싱 홀딩 스텝입니다. 먼저 샘플링 베이스드 앙상블 방법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데이터와 근처 이웃 간의 데이터 거리를 앙상블을 통해서 산출하는 앙상블을 통해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아웃라이어 리스트를 정의를 한 다음에 셰비시프 부등식을 통해서 셰비시프 부등식을 통한 그 칸텔리 부등식을 통해서 스레시홀드를 구합니다. 이때 아웃라이어는 뮤에서 알파 뮤 더하기 알파 델타보다 큰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칸텔리 부등식을 통해서 알파 델타를 입실론이라고 하고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뮤 플러스 입실론보다 큰 확률은 델타 제곱을 입실론 제곱과 델타 제곱의 합으로 나눈 값보다 작다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의 그 first positive upper bound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파 값에 따른 스레시홀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 트리플 샘플링 레이어에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인라이너 캔디데이트 셋에서 n개의 쿼리 오브젝트를 샘플링을 하는데 아웃라이어 스코어에 반비례하고 화면의 식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z값은 스코어의 합계가 되고 임포턴스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인라이너가 높은 확률을 뽑힐 수 있도록 샘플링이 되게 됩니다. 그 포지티브 이그샘플은 유니폼 샘플링을 통해서 다른 트리플렛에서도 포지티브 이그샘플이 다양성을 갖도록 합니다. 네거티브 샘플을 뽑을 때는 임포턴트 샘플링을 수행을 해서 아웃라이어 이그샘플이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쉘로우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매우 고차원이기 때문에 n이 그 d보다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딥 리프레젠테이션을 수령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좀 부족할 거다라는 점과 매우 높은 컴퓨테이션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은 아래 식으로 표기한 것 같이 싱글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은 트리플렛에 대한 로스로 정의합니다. 수도 아웃라이어와 커리셋은 멀어지도록 하고 마진값 C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의한 힌지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트 펑션은 트리플렛 로스에 대한 최소값을 갖도록 정의합니다. 트리플렛의 데이터가 퀄리티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라이너 캔디데이트 셋과 그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 셋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는 인라이너와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 셋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아웃라이어 캔디데이트 셋을 설정할 때 50%는 레이블드 아웃라이어에서 유니폼 샘플링을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임포턴스 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이블드 아웃라이어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어노멀리를 커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수행하게 되고 만약에 레이블드 아웃라이어가 다양한 아웃라이어 형태로 커버할 수 있다면 레이블드 아웃라이어에서 모두 유니폼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디스턴스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 방법인 오리지널 샘플 베이스드 메소드 대비 한 가지 데이터를 제외하고 AUC랑 런타임 속도가 향상된 것을 실험 결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언슈퍼바이스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어프로치와 비교를 했는데 오토인커드나 헤시안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 스파르스 랜덤 프로젝션 등의 방법들과 비교해서 제한된 방법론이 우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드 아웃라이어 개수에 따른 성능을 확인해 보면 레이블드 아웃라이어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블드 아웃라이어의 개수는 전체 데이터 대비 최대 1% 미만으로 사용을 했고 전체 데이터에서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아웃라이어 합의 비율은 2% 수준을 유지하도록 실험한 경우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레이블드 아웃라이어 수를 점차 증가하면서 성능 평가 결과 레이블드 아웃라이어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리프레젠테이션 디멘션에 대한 센시티브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는 피처의 개수가 10개에서 20개 이후에 플래튼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히 인포메이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이상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 못하고 더 이상 성능 증가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리프레젠테이션 피처가 증가함에도 성능이 증가하지 않았던 그 데이터도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사용함에 따라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트리플렛 퀄리티를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이상 탐지 모델을 위해서 옵티마일 스테이블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제안을 하였고 레이블드 아웃라이어를 통해서 그 기존 방법론 대비 높은 이상 탐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초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상으로 효과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차원의 저주를 해결했고 다른 인스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레이블드 어노멀리 데이터를 통해서 그 딥러닝 이상 탐지론을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자의 후속 연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속 연구 논문에서는 기존 이상탐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먼저 앞선 논문에서 발표한 것 같이 리프레젠테이션과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결합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리프레젠테이션 옵티마이제이션에 포커싱되는 현상이 있고 이는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간접적으로 최적화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한계점으로는 어노멀리 데이터는 노이즈로 판단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기존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학습 방법이 아닌 어노멀리 스코어 자체를 직접 학습하는 방식인 일부의 레이블드 아노멀리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어노멀리 스코어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저자는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개념과 또 기존의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퓨 러닝에 대한 차이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좀 집중을 하고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트레이닝 클래스 인포메이션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레이블드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는 같은 매니폴드 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PU 러닝도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가 같은 매니폴드 상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추가로 많은 양의 파지티브 이그젠플이 필요하다는 점이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 개념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였고 어노멀리 스코어는 가우시안 프라이어랑 Z-스코어 기반의 편차 로스를 정의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기존 방법론 대비 높은 AUC, ROC를 달성하였고 레이블드 어노멀리가 70%나 덜 사용하면서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먼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뒤에 논문에서 제시한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워크 구조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노멀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칼라 값인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인풋 값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수행을 한 후에 프라이어를 통해서 평균과 편차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된 평균과 편차를 바탕으로 노멀 오브젝트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평균과 가까워지도록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프레임워크를 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 방법론을 단계별로 조금씩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학습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노멀리 스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러너와 어노멀리 스코어링 펑션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피처 러너는 멀티플라이어 퍼셉트론이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컨볼루션 혹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등의 인풋 값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스코어링 펑션은 싱글 리니어한 뉴럴 유닛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가중치와 바이어스 텀으로 구성을 해서 최종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레퍼런스 스코어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데이터 드라이븐 방법과 프라이어 드라이븐 어프로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프라이어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선택했는데, 프라이어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선택한 이유는 어노멀리 스코어가 해석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그 중심극선 정리에 따라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잘 맞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로스 펑션은 컨트라스티브 로스 형태를 갖는 디비에이션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x가 어노멀리면 y는 1, 노멀이면 0, 그리고 a는 실내 구간의 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노멀 오브젝트의 평균은 노멀 오브젝트는 그 평균과 가깝도록 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는 평균과 적어도 A 편차 이상 같도록 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비슷하게 디비에이션 로스는 단조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는 그런 컨벡스 펑션 형태를 갖게 되고, 이때 노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노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시밀러리 매트릭을 학습하기 위해서 인트라나 인터클래스 데이터를 트레이닝 샘플로 사용을 하지만, 논문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은 디비에이션 기반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어노멀리 스코어를 직접 학습하는데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방법론은 그 어노멀리 확률과 특정 스레시홀드를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도 다소 해결을 했습니다. 가우시안 프라이어나 혹은 Z스코어 베이스의 그런 기반의 디비에이션 로스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신뢰 구간이 95%라고 했을 때 어노멀리 스코어가 1.96이 넘으면 5% 이내 확률로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제한된 방법론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모두 공개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9가지 데이터 중에 5가지 데이터 실제 어노멀리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이고, 나머지 4가지는 일부 피처를 어노멀리를 지정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기존 그 방법론인 아이포레스트 대비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데이터 오브젝트가 작고 좀 디멘셔널리티가 높을수록 높은 그런 데이터에서 그런 큰 성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고 차원이 높은 상황에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자가 좀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능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비교한 실험 중에 팁 SVDD가 이전에 소개했던 REPEN 논문보다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문의 그 정확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저자의 코멘트에 따르면 팁 SVDD는 그 수정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레이블드 어노멀리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 하이퍼스페이스 볼륨을 최소화하는 그 새로운 스페이스에서 그 오브젝트 펑션의 레이블드 어노멀리를 추가하는 텀을 사용을 해서 노멀 오브젝트와 어노멀리 사이에 어떤 큰 라지 마진 값을 개런티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블드 어노멀리 사용을 해서 그 성능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방법론에서는 또 심지어 성능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어노멀리 분포가 좀 퍼져 있고 다른 어노멀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인포메이션
충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방법론은 스테이블하게 성능이 나타났고 어너멀리가 조금만 있어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베이스라인을 아이솔레이션 프레스랑 비교했을 때 어너멀리 비율이 높아도 스테이블한 성능이 나타내는데 원슈퍼바이스 매스와 같은 그 아이프레스트는 특히 성능이 많이 떨어짐을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unlabeled 데이터의 노이즈가 증가할수록 그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논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강화학습으로 일부의 어노멀리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한 연구입니다. 앞서 두 연구에서 살펴본 것 같이 레이블드 어노멀리 데이터는 사이즈는 작지만 언슈퍼바이스드 메소드에서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세미나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한계점으로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노멀리 데이터의 그런 슈퍼바이서리 시그널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슈도 레이블링 방법은 레이블드 어노멀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false positive가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레이블드 프로세스와 디텍션 모델링 두 가지 스텝에 대해서 결합 최적화를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학습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제안을 합니다. 강화학습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실에 강영환 석사과정이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혹시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 리워드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에이전트가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을 수행하게 되고 그럼 이는 스테이트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리워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에이전트에 전달하고 다시 이렇게 시퀀설하게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 리워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면서 레이블드 어노멀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디텍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어노멀리 셋으로 주어진 레이블드 어노멀리뿐만이 아니고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새로운 어노멀리를 찾으며 그렇게 제한 없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이전트는 또 레이블드와 언레이블 데이터로 생성된 시뮬레이티드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합니다.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가 새로운 형태의 어노멀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언레이블 데이터를 익스플로러 하도록 정의합니다. 리워드는 레이블드 어노멀리로부터 슈퍼바이서리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익스플라이션과 익스플라이테이션의 그런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드 어노멀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그리고 제한된 어노멀리 이그젠플을 활용해서 알려진 어노멀리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수의 언레이블드 어노멀리를 탐험을 하면서 언노운 어노멀리티를 확장을 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론의 키 아이디어는 알려진 그런 이상치를 학습하기 위해서 레이블드 어노멀리 데이터에 있는 슈퍼바이서리 인포메이션을 풀리하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학습된 어노멀리티를 지속적으로 리파인하기 위해서 언레이블드, known, 그리고 unknown 어노멀리를 익스플로러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방법론의 키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와 리워드로 구성합니다. 에이전트는 이상을 탐지하는 액션을 수행을 하면 이에 따라서 인바이러먼트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다음 스테이트인 샘플링 데이터 리워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옵티멀 액션을 찾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옵저베이션은 샘플링한 데이터가 되고 이를 노멀 혹은 어노멀리로 레이블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DQ 러닝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리워드가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는 T 시점의 옵저베이션인 데이터 샘플과 에이전트가 수행한 액션에 따라서 다음 시점의 옵저베이션인 즉 다음 시점의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옵저베이션 펑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옵저베이션 샘플링 펑션을 통해서 known 그리고 unknown 어노멀리티의 디텍션 성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observation sampling 펑션의 식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 시점의 스테이트인 샘플 데이터와 액션인 노멀인지 앱노멀인지에 대한 레이블에 따라서 다음 샘플링 데이터가 결정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GA라는 노테이션은 레이블드 어노멀리인 경우인데 레이블드 어노멀리에서는 유니폼 분포로 샘플링을 수행을 하고 GU라는 로테이션은 unlabeled anomaly인 경우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식으로 다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세타는 DQN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서 피처 인베딩 펑션의 파라미터가 되고 D는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euclidean distance가 됩니다.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unlabeled 데이터에서 이전 샘플링 데이터 S가 어노멀리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샘플을 데이터를 리턴을 하고 이전 샘플링했던 데이터 S가 예를 들어서 노멀이면 먼 거리에 있는 샘플링을 리턴하도록 해서 에이전트가 조금 효과적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노멀리를 액티브하게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워드는 익스터널 리워드와 인트린식 리워드의 결합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익스터널 리워드는 레이블드 어노멀리가 샘플링 돼서 다시 어노멀리로 판단하게 되면 높은 리워드를 받도록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트린식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받는 그 샘플링 데이터의 노벨티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액션과 상관없이 기존과 보았던 샘플 데이터와 다르거나 혹은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높은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 리워드 펑션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어노멀리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디텍트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4가지 공개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어노멀리 클래스를 한 개로 정의해서 한 개로 정의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약 2%에서 5%의 어노멀리 구성된 데이터를 선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AUC PR 부분에서 높은 성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논문과 좀 비슷하게 AURC는 조금 그렇게 엄청 큰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AUC PR에서 굉장히 높은 그 성능 향상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개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자가 특정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어노멀리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된 방문에 유리한 조건에서 실험이 조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 노이즈가 증가할수록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드 어노멀리 클래스 수에 대한 성능 비교입니다. 그 레이블드 어노멀리 클래스가 다양하게 지어질수록 조금 더 높은 성능에 나타내는 실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어노멀리라도 다양한 클래스로 다양한 종류의 어노멀리로 학습을 시키면 조금 더 성능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저자가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개념은 적은 양의 레이블드 어노멀리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방법론 대비 이상 탐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슈퍼볼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현실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알려진 어노멀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노멀리티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블드 어노멀리가 현실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지만 다양한 그런 종류의 어노멀리를 얻기 위해서는 또 레이블 코스트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